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2,500선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500선을 돌파할지 여부,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따져보면, 첫 번째로 이 2,500선 돌파까지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이 두 번째 자리는 저점 대비해 가지고 상승 주기를 다 써버리는, 두 달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만한 자리가 왔었고, 세 번째도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고, 드디어 이제 네 번째는 저점이 이전의 저점보다 훨씬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00선까지 가더라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 저항이 강했던 자리인 만큼, 여기서 이제 싱겁게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뜸을 들이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슬슬 끝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스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에너지는 굉장히 강할 것이고, 그러면 지수 기준으로 언제부터 조심을 해야 되느냐? 930선 정도. 코스닥 지수가 930선에 온다 그러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930선에 온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930선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매도를 하셔야 되고, 요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930선 도달 후에 조정받고 다시 간다 하더라도 이 조정의 구간이 굉장히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보다 기세가 좋고, 감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일시적으로 안전한 상태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930선 넘어서면 매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대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늦은 시간에 제가 굳이 녹화를 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듣고 까먹기 전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제가 이제 많이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모 인베스트먼트 대표님도 만나 뵙고, 좀 그래서 또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장외 쪽의 동향이 어떤지를 여쭤봤는데, 일단 장외 시장에서 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냐, 자금이 어디로 몰립니까? 그냥 물어봤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그 의약품, 제약 바이오 쪽은 여전히 자금이 안 돈다. 그 말은 상장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장할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 인기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2차 전지가 장외에서 핫한가요? 그 이제 이 상장까지의 투자입니다. 보통 이게 고수익 구간이고, 굉장히 고도의 어떤 지식을 요구를 하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성공을 하는, 투자에 성공을 하면 이제 큰 이익이 돌아오는, 그런 투자기 때문에 이 돈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좀 긍정적인, 어, 요 장외 시장의 동향이 우리 투자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탈락. 장외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는 장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몰리느냐?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끝물. 이렇게 이제 바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론이 틀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제약 바이오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아니 몰리지 않는다, 2차 전지가 의외로 장외 시장에서는 핫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는 분들 계시겠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도 네 결론이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떤지 가늠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을 내려 드리는 겁니다. 2차 전지 끝물. 제약 바이오 앞으로 한 2-3 년간 재미없을 것이다. 예. 그럼 도대체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요게 관건인데 의외로 반도체 쪽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징 그리고 모듈화 요런 쪽으로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 설계 능력이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의 설계 능력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이 암이라든지 애플, 인텔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TSMC보다는 좋은 상태. 무슨 말이냐. TSMC의 고객들의 설계 자산이 얼만데. 지가 아닙니다. 고객들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를 통해서 그 TSMC의 열세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30 년에 예 "시스템 반도체 1 위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헛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027 년에 "디스플레이 1 위로 복귀할 거다." 뭘로? OLED로. 이런 지금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서 가지고 이 정도로 선방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참 축복인데, 물론 이제 단기간에는 좋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한번 또 큰 수익을 주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게 반도체고 그 파운드리 쪽에서 TSMC하고 경쟁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된 이 팹리스 설계 업체들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외에서. 네. 그래서 장외에서 의외로 반도체가 좋다. 요거 하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장외에서 좋다라는 얘기는 한 2에서 3년 정도 후에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당장 좋지 않겠지만 한 2-3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제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인데 이 설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조선 쪽도 비슷한 양상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는 회비를 받았었습니다. 한 십 수년 전에는. 그때 회비를 받았을 때 가장 예 인구 대비 회원이 많았던 데가 거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이 굉장히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 이제 한 번씩 가게 됐는데, 이 거제도에 갈 때 약속을 안 잡고 가도 됩니다. 왜 안 잡고 가도 되냐면 항상 모여 가지고 뭘 드시고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업무 외적인 시간에도 이렇게 뭉쳐 다니시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조선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뭉쳐 다닙니다. 뭉쳐 다닙니다. 일도 뭉쳐서 하고 밥도 같이 드시고 저녁에 또 술도 한 잔 같이 하시고 뭐 새벽 2 시까지 또 이렇게 있다 자고 아침에 또 출근해서 같이 일합니다. 그 요즘 이 MZ 세대라고 하는 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인데 사실 저도 '와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2010년 정도 때인데. 네, 그래서 이 뭉쳐 다니는 장점이 뭐냐면 이 업무적인 어떤 습득이 빠릅니다. 습득이 빠르고 이제 조직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조직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배를 만들 때 한 10 척, 20척 이렇게 발주가 나옵니다. LNG선 6 척. 그러면 이 설계에서는 약간 미흡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다가 뜯어 고치고 하다 뜯어 고치고 하다 세 번째부터는 정말 팍팍팍팍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를 건조를 하고 그게 이제 경쟁력이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다 조금 부활을 할 것 같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좋을 것인데,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의 그 늘어난 주식 수가 문제다. 그래서 큰 수익보다는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사재 쪽을 보셔야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하면 이제 그 로톡이라고 변호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그 로엔 굿이라는 또 회사 부대표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전도 유망한 젊은 친구입니다. 마치 과거의 저를 보는 느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 대표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 대표는 일 안 하고 투자를 받아 가지고 한 5명한테 그냥 입으로만 일 지시를 하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자금이 딸리고 하니까 이쪽에서 그만둬 버립니다. 이 공백을 못 메웁니다. 대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뛰어다니는 회사여야 투자를 한다. 근데 많은 상장 기업들은 다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소화를 하고 계시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찾고 계시고. 예, 그렇지만 제가 단언컨대 뭐 능력은 제가 부족하지만 대표로서 하는 일은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 제일 많지 않을까. 예. 예, 그 정도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 시스템 자체가 로톡보다 훨씬 좋더라라는 거. 예, 그래서 잘하면 여기 우리가 투자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 요건 이제 뭐 많은 또 타진도 해 봐야 되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저 회사의 시스템이 로톡보다 훨씬 낫더라. 그리고 대표도 그렇고 부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고, 그 과거에 저를 보는 것처럼 잘생겼고, 또 예,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아까까지만 해도 기억이 살아있을 땐 괜찮았는데 막상 또 풀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가 의외로 한 2-3년 후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선은 예, 기자재 쪽이고, 예, 과거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라는 관점. 이건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내에 반응이 올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여기는 계속 불황, 여기는 끝물. 예,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비교적 이제 돈이 흘러가는 곳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제 당장 내일 내부 정보를 받았어요. 내일 이 회사가 갑자기 자사주를 산답니다. 이런 것 여러분들께 드려 가지고 내일 갑자기 뭐 한 10% 20% 오른다, 이런 짜릿함을, 예, 그런 게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건 마약과 다름없습니다. 예, 그래서 건전한 영양제를 제가 오늘 드렸으니 투자에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부 정리를 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예. 포스코의 강력한 변동성.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예, 포스코를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 예, 배울 게 뭐냐면,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네, 단타가 꼬인다는 거고, 단타가 꼬이면 누가 팝니까? 그동안 주가를 올렸던 쪽에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변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이 고점의 징후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예,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라고 보는 관점은, 저는 안 오를 것 같다. 만약에 올라도 오래 못 갈 것 같다. 예,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투자라는 게 돌고 도는 것이라서 어느 때는 비상장 주식으로 투자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상장 주식으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예, 돌고 돕니다. 또 전혀 안 움직일 것 같은 종목들이 살아나고 물려서 영영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섣불리 판단할 부분들은 아니고 투자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과 나오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만 가치 대비해서 싼 거, 가치 대비해서 싼 거 이런 거 말고 가치 대비해서 비싼 거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 이건 무조건 지양해야 되고. 지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우리가 가려서 투자의 어떤 확률을 높여 나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시장. 이 OLED하고 LCD하고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의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은 뭐 불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LCD에서 보완을 해도 요 뒤에 이제 이 LED로 이 불을 비춰 가지고 이 필름에서 화면을 형상을 만드는 이 방식하고 이 자체로 발광을 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결국 이제 어떤 기술이 완성됐다. 그리고 공정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갖췄다라는 그 결론적으로 보면 OLED가 훨씬 쌉니다. 이 소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하면 싸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필름을 겹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소재를 흡착만 하면 되니까 공정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LED는 뒤에서 백라이트에서 불을 비추기 때문에 검은색 표현이 안 됩니다, 잘. 물론 이제 검은색 표현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근데 OLED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소자가 꺼지기 때문에 자체 발광하는 게 꺼지기 때문에 검은색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명암이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OLED의 성능이 압도적이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8세대로 넘어갑니다. 8세대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TV용도 도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OLED가 LCD보다 좋고 이 기술이 완성이 됐을 때 제조 원가도 싸고 노트북용 그리고 패드용 나오고 그다음에 TV로 넘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OLED 시장이 커질 것이다. LG가 지금 하고 있는 OLED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LG의 OLED는 백색 기반 이 백색 기반이고 여기에 필름을 입혀 가지고 이 색을 표현을 합니다. 즉 LED가 화이트 OLED로 바뀐 거지 그 외에는 방식이 그냥 LCD 패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어떤 물량 공세에 또 대체가 가능한 즉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산업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양입니다. 그러면 대충 수박 겉핥기로 들어가는 업종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깊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깊이를 가져가려면 장기간의 기술이 축적이 돼야 되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굳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보면 대체로 이제 분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인재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제가 투자한 저기 뭐지? 모 장애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연구개발 인력을 뽑는데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모 대학에서 최저임금만 줘도 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 정도 역량이면 국내에서 뭐 '서울대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최저임금으로 연구원 2 명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인해가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 제조업하라고 땅도 그냥 주고 지방 정부가 돈 다 찍어서 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원래부터 잘 해 왔고 닦아 왔던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국내 조선 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버틸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러면 뿌리가 깊지 않은 산업들 같은 선상에서 시작하는 산업들은 망하게 됩니다. 태양광 같이 출발했습니다. 망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이 출발합니다.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OLED는 뿌리가 깊고 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예, 2027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1위 디스플레이로 복귀를 할 것이다라고. 예, 그래서 좀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는 아직도 OLED 소형도 못 만들어냈고 뭐 대규모로 납품한다는 얘기가 없고 TV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실리콘2 추세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4월 장세는 이제 한 달짜리 강세장 그리고 5월, 6월에 이제 위기가 증폭이 되는지 수습이 되는지가 확인이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편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것인지가 정해질 건데 한 6월 이후에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포스코홀딩스 단기 급등하고 버티고 있는데 예, 여기는 뭐 수급을 봐야 됩니다. 예, 장기적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같이 때리고 있고 개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느냐 조금 의문이긴 한데 아마 코스닥에서 나오고 뭐 어디서 나오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고객 애탁금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이 한 50조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줄이시고 다음 건 어떻게 하실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중장기 추세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중기 추세가 뭐 대충 이렇게 그어 보면 살아 있으니까 요거 깨기 전까지는 그 일부 팔고 일부 남은 물량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못 먹어도 예,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변동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고점에서 변동성이 높은 것은 고점의 징후다라는 거. 예, 그리고 케어랩스 예, 케어랩스는 원익 홀딩스 자회사고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적자가 나도 버틸 체력은 되는데 주가 상승이 쉽지가 않은 흑자다 적자 내면 그리고 다시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요 회사가 이제 하는 게 주요 서비스가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허상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치 이상의 어떤 고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당장은 없다라는 거. 예, 그러면 케어랩스에서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그 제 분석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또 어떤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간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장 트렌드는 못 읽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당장은 조금 치고 나갈 만한 플랫폼의 허상이라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치고 나갈 만한 동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딱히 매력이 없다라는 거 보유하고 계시면 뭐 크게 고평가 상태는 아니니까 지금보다 나은 가격에 정리하신다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특별히 그렇게 좋은 건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제노레이. 예, 제노레이가 계속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참
이 고통이 왜 오는지를 숫자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억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분기 50 분기 50억 영업이익 내고 빚도 갚아 나가고 부채도 줄었습니다. 예, 자산은 늘고 부채 비율이 20% 줄어들고 영업이익률 20% 정도 찍고 있고 그것도 꾸준히. 이런 회사가 왜 시총 이거밖에 안 되는지 도무지 납득이 어려운데 이조차도 뭐 시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또 이게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좀 납득이 안 되는 현상이긴 하다라는 거. 그럼 '언제쯤 좋아질까.'라고 보면 다시 10,000원을 넘어가야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어떤 수급 꼬여 있던 수급에 대한 어떤 변동이라든지 그리고 임원이 한 명 장 장내 매도는 아니고 임원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요 지분에서 빠진 것 같은데 매도도 아니고. 예, 근데 지금 가격에 뭐 매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특별히 급한 거 아닌 이상은. 그리고 자사주를 사고 있고 또 사야 되고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유통 주식수를 낮은 가격에서 줄여 나가면 결국은 이제 이 못 참고 던지는 사람들 뭐 아파트로 치면 금매를 계속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금매를 계속 받아 나가면 이제 금매가 없어지고 그러면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너레이도 적어도 10,000원 이상에서 움직여야 될 종목인데 많이 내려왔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고 있는데 예,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또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10,000원을 넘어가기 전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인 물량을 받아주는데 사실 뭐 누가 팔면 사는 게 구조기 때문에 딱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2 추세로 간다. 예, 추세 추정으로 저점을 연결을 해보면 이 자로 잰 듯이 매일 주식만 보시는 것 같은데 또 자로 잰 듯이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회사가 그래도 뭐 너무 형편없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한번 살펴보면 회사 가치는 뭐 지금 고평가되어 있긴 한데 실적 가치로만 보면 그렇게 또 심하게 고평가도 아닙니다. 거기다 최대 주주가 5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또 할인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한번 또 시세를 냈던 끼가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큰 시세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큰 시세를 내면 한 2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추세대로 아주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추세대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셨다가 요 추세대를 그어서 이 기준에서 매도를 하시면 평행하게 요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시고 파시고 사시고 파시고 사시고 파시고 사시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굉장히 틈틈이 매집의 어떤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 또 한 번의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 보시는 관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